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보상하는 손해를 한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얘는 저가 전하고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저가 전에는 종합이라겠죠.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하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7종을 보상한다고 했어요. 7종. 그렇죠? 7종을. 그럼 7종이라는 것은 강풍, 태풍, 우박, 그 다음에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얘가 기본 세팅이에요. 즉 저가 전에는 종합, 그 다음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 얘가 세팅이야. 이렇게 가입하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좋으니까 상품이. 그러면 계약자는 어때요? 야, 가입은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야,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거 없니?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가 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야,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조금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 저가 종료 이전에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더 보상받지 않고 나는 몇 개만, 나는 5개만 받을 거야. 5개만. 그래서 그러면 그 5개가 뭐냐면 강풍, 태풍, 자, 우박, 집중호우, 그 다음에 지진, 화재. 자, 이 5개만 받을 거야. 이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5개. 다시요.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그 다음에 지진, 화재. 즉 저가 전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 대신에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만 보상받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도 자, 나는 이 5개만 보장받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5개만 선택한다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이 일소피하고 가을 동상에는 가입 안 할 거야.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일소피에 대해서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그걸 갖다가 일소피의 부보장이라고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을 동상에도 나는 보상 안 받을 거야. 그걸 갖다가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 둘 다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일소피에만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또는 나는 가을 동상에만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애들은 계약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약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특약. 그럼 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특약. 계약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애들 이름을 갖다가 이 특약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5개만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5종 한정. 나는 한정적으로 보장받을 거야. 5개만. 그래서 5종 한정 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피하고 가을 동상에 나는 보상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부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계약자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5종 한정 보장 특약 및 부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계약자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입 유형이. 즉 저가 전에 종합을 가입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도 5종만 가입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입자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즉 가입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저가 전에 이 계약자는 뭘 가입하고 종합을 가입하고 그다음 저가 종료 이후에도 7종을 가입하고 얘가 이제 기본적인 오리지널 1형이죠. 그리고 다시 또 저가 전에 뭘 가입하고 종합을 가입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 몇 종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5종만 가입할 수 있죠. 5종이라는 건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리고 다시 또 이 계약자는 저가 전에 뭘 가입하고 종합을 가입하고 저가 후에는 몇 종만 가입할 수 있어요? 6종만 가입할 수 있죠. 즉 일소피나 부보장 둘 중에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계약자는 저가 전에 뭘 가입하고 5종 한정 보장 가입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또 몇 종 가입할 수 있어요? 7종 다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계약자는 저가 전에 뭘 가입하고 5종 한정 5가지만 보장을 받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또 뭘만 가입할 수 있어요? 5종만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또 저가 전에 뭘 가입하고 5종 한정 가입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 6종 가입할 수 있지. 그 가입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계약자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다는 것은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피하고 가을 동사에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에도 또 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5종을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자가.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5종을 가입하는 거가 종합을 가입하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특성이지. 즉 우리가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누구냐면 조수의 멧돼지하고 결혼 냉이에요. 냉이. 4월달, 5월달 냉이피. 특히 올해같이 냉이피해가 심각해서 사과가 안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의 특성이 이 지역은 별로 냉이피해가 없어.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은 굳이 냉이를 가입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그런 지역은 5종 한정보장을 가입하겠죠. 종합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죠. 그리고 별로 우리 지역은 멧돼지 피해도 없어. 그럼 굳이 가입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수원의 특성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먼저 여기를 봐보면 자, 교재 122페이지 봐보세요. 교재 122페이지. 자, 교재 122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가보면 아예 특약이 있습니다. 특별약관. 즉 특별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1번에 가보시면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에 보상 안 받을 거야. 그걸 가을 동상에 부부장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보상하는 제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가을 동상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는 보상받지 않겠다. 이 특약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피해 부부장 특약을 가입하는데 얘도 보상하는 제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일소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피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는 보상받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이요. 즉 5종 한정보장 5가지만 난 보상 받을 거야. 이 특약을 5종 한정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상하는 제에도 불구하고 저가 종료 이전에는 보험의 목적이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겠다. 이를 갖다가 5종 한정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가 저가전에 5종 한정보장을 가입을 했어요. 저가전에 5종 한정보장. 그러면 이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하고 차이점. 얘는 어쨌든 간에 얘는 특약이잖아요. 특약이야. 5종 한정보장 특약은. 근데 우리가 특약으로 가입한 것과 얘는 자 보통 약관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관으로 가입한 것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특약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히 수치가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진다 해서 까다로워진다고 표현했어. 즉 우리가 저가 전에 가입했을 때 얘 있잖아요. 얘 강풍. 즉 저가 전에도 우리가 강풍 보상하죠. 근데 만약에 5종 한정보장을 가입했을 때 이 강풍은 성이 다른다겠죠. 그러니까 종합에서 강풍은 뭐라겠어요? 그냥 강한 바람이나 돌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강풍은 무조건 초당 14m 이상의 크기가 수치를 인정해줘야 되면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특약으로 넘어가면은 초당 14m가 불어야만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이게 특약일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수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호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호우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이에요. 근데 집중호우는 호우주의보라든가 또 뭐예요? 누적 강수량이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에서 보상하냐 아니면 원래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냐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15페이지 가봅니다.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에서 나번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가 종료 이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 그 다음 나번에 제초 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약자의 의무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얘를 영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럼 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는 것은 과수원에 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초 관리. 그리고 나무에다가 적정하게 어때요?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걔를 갖다가 자, 시비 관리하고 표현해. 시비 관리.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어때요? 잘라줘야 되겠잖아요. 전지 작업, 전정, 전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과수원에 가봤는데 또는 마늘 농지에 가봤는데 풀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 그럼 그 풀로 인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 풀로 인해서 사과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 개학자가 어때요? 거름도 주지 않았어. 나무가 상태가 부실해. 그래서 그 부실한 걸로 인해서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학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영농활동을 안 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다음 답번에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얘는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상하잖아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시 말해서 누구는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요. 자,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교재를 읽다 보면 병충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어떤 것은 지금 교재처럼 병해충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병충해나 병해충이나 여기서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병충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어떤 때는 병해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론은 둘 다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사과가, 배가, 단감, 떫은감이 병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에서는 탄저병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워요. 사과에. 다 이렇게 썩어버려. 근데 이 보상 안 해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 그냥 단순히 병충해 보상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아. 이 말이 엄청난 용어죠. 그냥 단순히 병충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는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원인의 직간접. 원인.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죽었어. 그럼 나무가 죽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달려있는 이 사과도 어때요? 사과도 다 뭐예요? 나무가 부실부실하니까 이 사과도 결론은 다 병 걸려고 그랬어. 탄저병. 자, 특히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사례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어. 근데 이 사과가 열렸는데 얘가 언제 한 6월 달에 있잖아요. 6월 달에 무슨 피해를 발생했냐면 우박 피해가 발생한 거야. 우박 맞은 거야, 실제로. 우박 맞게 되면 이 사과에 어때요? 상처가 발생했지. 그럼 상처가 발생하니까 얘가 사과가 계속 크면서 어때? 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균이 침투를 하겠죠. 균이 침투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 사과가 결론은 어때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탄저병이 발생한 거. 그러면 원래 계약자가 이 나무 관리를 잘 못해서 탄저병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언제 4월달이나 6월달 이런 냉해 피해라든가 냉해를 입으면 나무 상태가 어때요? 부실부실해지겠지. 그리고 이런 우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곳에 균이 침투를 해서 사과가 썩어버렸어. 그걸로 인해서 결론은 뭐가 걸린 거야? 병이 걸렸죠. 그럼 얘는 보상한다고 안 한다고? 보상하지 않는다. 왜?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무조건 모든 보상 안 하겠다. 병 걸린 사과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이론. 그래서 이거 원인의 직간접. 이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야 그거 원래 우박 때문에 우박 원래 보상하는 거죠. 야 원래 그거 냉해 때문에 그랬다? 원래 보상하는 거죠. 원인은 그렇죠. 그렇지만 결론은 최종적으로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원리가 성립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 부분은 많이 대립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당연히 계약자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야 그거 원래 우박 때문에 그랬어. 보상해주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은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면 이걸 병충해 보상해줘 버리면 계약자분들은 거의 관리를 안 해버려요. 실질적으로 같은 이 과수원의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똑같이 우박이 왔어. 근데 이 과수는 어떻게든지 이 나무에가 최대한 막 있죠.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 하고 살려내. 근데 또 이 과수는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방치해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약자는 최소한의 영농활동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원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병충해는 지금 현재는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계약자들은 말씀 많이 합니다. 보상해주라. 어쨌든 자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라번에 가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죄로 제방이나 댐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자, 우리 과수원 옆에 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댐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는 강풍으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댐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우리 과수원이 침수되었다. 그 침수로 인해서 우리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다. 걔는 보상합니다. 그런데 그 댐이 어때요? 노후화로 인해서 또는 거기서 공사하다가 댐이 무너졌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해서 키워드가 보상하지 않는 죄로 댐이 무너져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다음 마번에 자, 하우스나 부대시설이 노후 또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다음 바번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지금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사과 가손에 피해가 발생했다. 걔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의미. 다음 4번에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자 동록입니다. 동록이라는 거 여러분 사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데는 흠은 없어요. 근데 이 사과가 우리 까슬까슬하게 있잖아요. 녹슨 것처럼 생긴 사과 있어요. 그 현상을 갖다가 동록이라고 그래. 동록. 근데 이 동록을 발생하게 되면은 사과 우리 삽입 낀 거 있죠. 삽입 낀 것처럼 생긴 사과. 삽입 낀 것처럼 생긴 사과 있어요. 걔가 동록이라고 표현하는데 먹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어때요? 우리 소비자들이 잘 안 사 먹겠지. 품질이 엄청 저하되겠죠. 그런 품질 저하까지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동록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번에 보상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번에 우리 사과 가손, 배 가손의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화상병. 얘는 세균 전염병이에요. 빨갛게 있잖아요. 나무가 다 꽃이 나죠. 이 화상병이 딱 걸렸다 가손이 그러면 우리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약 5% 있잖아. 사과 가손 5%가 100주 중에서 100주 있잖아요. 100주 중에서 5 나오면 화상병 딱 감염되잖아요. 거기를 전부 다 폐원시켜. 다 땅에 묻어버려. 여기가 엄청 무서운 거야. 우리 가손이 화상병에 걸렸다 그러면 옆집까지 다 감염돼. 그래서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이 화상병은 일단은 이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보상 안 해줘요. 이 재보험에서는. 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러면 어디서 이제 보상해 주냐면은 정부에서 별도로 재난적으로 보상해 줘요.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무서워. 왜냐면 잘 자라던 사과 가수원이 빨갛게 물들어 버려. 엄청 무서운 거야. 어쨌든 자, 이 화상병은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기타 관련 재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이제 걔가 계속 중복돼요. 중복되는데 자,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개수, 재병, 때마, 기, 전, 기 이렇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계속 중복돼. 개수, 재병, 때마, 기, 전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럼 여기에서 걔는 뭐냐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기입니다.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근데 지금 얘는 저가 종료 이전이니까 지금 얘는 해당되지 않죠. 저가 종료 수학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초관리,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 자, 병충해 보상해주지 않는다겠죠. 그 다음에 댐이나 제방. 댐이나 제방이 무너진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겠어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그 다음에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 그 다음에 기상특보 관련 죄. 근데 언제? 계약 체결 시점. 그 다음에 전쟁. 보상 안 하죠? 그 다음에 기타 죄.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자, 개수, 재병, 때마, 기, 전, 기. 자, 얘들은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가 종료 이전이니까 지금 얘는 뭐라고요?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116페이지 가보시면 그 나번에 이제 저가 종료 이후는 수학기가 들어가니까 그 나번에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않아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들어있어요. 수학기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방금 노 같은 거. 목록 보상하지 않아요. 화상병 보상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비단 여기 저가전에서 종합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포도라든가 그다음 밭작물에서 계속 나와 중복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때마, 기정기 얘는 계속 중복이 될 거예요.